범수는 세리와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수의 이혼남 딱지나 싱글데디 같은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강수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장미애 때문이다. 어릴 적 강수는 업둥이처럼 술독가에 들어왔다. 이름도 출신도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아이. 하지만 모두가 강수를 가족처럼 보살피며 품어주었고 범수도 강수를 동생처럼 아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수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고 세상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호적이 필요했다. 결국 그렇게 강수는 술도가의 친양자로 입적되었다. 그 선택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범수의 발목을 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범수가 세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법은 그들에게 차가운 벽이 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민법 809조 1항에 있다. 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것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친양자로 받아들이면 혈족이 되어 그 핏줄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세리와 강수는 비록 엄마의 피로만 이어지긴 했을지언정 핏줄은 핏줄이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강수 잘못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강수도 이 사슬의 피해자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곳에 왔고 그저 이름을 얻기 위해 친양자로 입적된 것뿐이었다. 문제는 오로지 장미애였다. 그녀가 한때 감추려 했던 비밀, 어린 강수를 버렸던 그 선택이 지금에 와서 범수와 세리의 사랑을 짓밟고 있었다. 범수는 이를 악물었다. 사랑이 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부정당하는 이유가 장미애의 과거라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이다. 범수는 고뇌했다. 차라리 세리와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세상을 꾸릴까. 아무런 법적 서류도 없이 그저 이름 없는 부부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볼까. 아니면 아이를 먼저 가질까. 서류보다 이름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걸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범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릴 적부터 바르고 곱게 살아왔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릇된 생각 한 번 품지 않고 살아온 게 자랑이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꾸만 다른 상상을 하게 된다. 법을 속이고 이름을 숨기고 그저 둘만의 행복을 위해 다른 길을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범수를 괴롭혔다. 그리고 문득 독고탁이 떠올랐다. 우리 술도가를 말아먹은 그 자식. 횡령으로 위조 영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사람. 분명히 미워해야 할 대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장미애가 더 원망스러웠다. 지금 이 상황, 이 사랑을 파괴해버린 판을 만든 건 독고탁이 아니라 장미애였다. 어린 강수를 버리고 숨기고 결국 술도가에 입적되게 만든 그녀의 결정. 그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모두의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을까. 범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아예 내 호적을 파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이름도 법도 족보도 다 버리고 세리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마음 놓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범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딘가로부터 찢어질 듯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범수는 더는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으며 법이란 단어는 이제 그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해결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범수는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세리를 만나러 가야겠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범수는 딸 한이를 품에 안았다. 유난히 세리를 잘 따르는 아이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지도 않던 한이가 세리만 보면 방긋 웃고 팔을 벌리며 다가가곤 했다. 세리도 마찬가지였다. 힘들고 지친 날들 속에서도 한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리움에 눈가를 적시곤 했다. 범수는 한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한이야, 세리 보러 가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 세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범수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절망과 그래도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세리와 한이가 함께 웃는 그 한 장면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이 범수를 움직였다. 세리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리고 세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범수 씨, 한이도 같이 왔네. 세리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범수의 귀를 스쳤다. 한이는 세리를 보자마자 팔을 뻗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세리도 미소를 지으며 한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한이야, 보고 싶었어. 우리 한이 이렇게 예쁘게 웃네. 갑자기 범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생각들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세리의 웃음, 한이의 웃음, 그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그 풍경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전부였다. 법도, 호적도, 족보도, 장미애의 잘못도, 독고탁의 죄도, 그 모든 억울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범수는 속삭였다. 세리야, 그냥 이렇게 있자. 지금처럼만. 이렇게 함께 있자. 세리도 조용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범수 씨. 나는 괜찮아요. 당신과 한이가 있으니까. 그 순간 범수의 마음 한켠에서 오랫동안 고가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다. 세상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도 법도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셋은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다. 사랑이란 게 참 쉽지 않네요. 때론 법보다 이름보다 그냥 마음이 먼저인데도 그 마음마저 허락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이 하나쯤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부디 그 사랑 놓치지 않길 바라요. 때론 세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